이제 뭐 죽음에 대해서 나름 신나게 거침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우리가 좀 마지막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좀 죽음이 그래 금지됐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럼 여러분들은 금기시하지 말자, 오픈하자는 얘기인가,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하고 났는데. 저도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금기 시되는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바꾸기는 좀 힘들겠지만, 차차 성처럼 차차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마찬가지로 금기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다 못하겠다. 나가면 되나요? 제가 그러면 이제 나는 못하겠다. 그렇진 않고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금기가 이제 금기로서 나무는 모르겠는데 왜곡된 또 방식으로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 개인으로서나 사회로서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걱정하는 게, 금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달려들어서 때려 부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고민도 없이 금기에 싫어, 나 싫어, 누가 나를 못하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접근할까봐 사실 저는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조금 더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께 올바르고 정확한 것만 전달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는 그래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시간에 저희가 좀 나누는 얘기들은 물론 너무 금기시하지 말자, 드러내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유튜브 뭐 방송을 통해서건, 그렇지만 저희는 뭐 진실만을, 정답만을 전하는 방송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전하고 조금 여러 생각들을 공론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어떨까. 그리고 이미 책으로, 좋은 책으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단초가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좀 얘기하자. 그럼 금기시하지 말고 이야기하자라고 우리는 합의가 돼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이야기를, 죽음에 대해서. 저는 아까 문득 든 생각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이렇게 쉬쉬하고 함부로 말 내뱉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학습되어 온 거의 결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성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성교육 하듯이 우리 학교에서도 뭐 죽음 교실, 뭐 죽음 수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죽음의 수업이라고 해서 죽음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개인의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어릴 때부터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수업으로? 네. 어디든지 그런 장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공교육 안에서의 뭐 수업이라는 방식이 됐든, 뭐 어떤 문화의 시간으로서, 문화의 어떤 방향, 문화적인 방법으로서 그런 시간이 됐든, 가정 안에서가 됐든, 결국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는 맞는 거고, 그런 이제 공간이나 그런 어떤 방식이 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한때 한국에서도 죽음을 교육하자 해서 했는데, 좀 저는 비판적인 시각이, 이누의 학교 교육으로 들어가면 맨날 너무나 쇼 같은 프로그램적으로 접근하는 때가 있어요. 유서 쓰고 뭐 임사체험하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아까 장이거든요. 한 번 임사체험하고 한 번 유서, 아이들 기절놀이 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 그러면 너무나, 나는 이게 이 자체가 그러면 포르노그래피적인 교육이다.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결국 교육으로 또 해결될 거냐? 물론 해야죠. 근데 이건 나는 가정 안에서부터
삶 안에서부터 조금은 좀 나눠야 가야 되지 않을까. 장례식에 데려간다든지 장례식장에 가서 고인의 삶을 얘기 나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엄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생님은 자기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나누고 정답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 경험이 이제 영국에 한번 연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Death Awareness Week라네. Death Awareness Week라는 게 있어요. 죽음 알림 주간. 예. 거기에서는 전국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 특히 런던, 맨체스터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죽음에 관련된, 물론 업체들이 이렇게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애도에 관한 이야기하는 세미나, 또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데스카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한 10명, 15명이 모여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물론 리더급, 좀 더 이거를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해요. 저도 이제 가서 참여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서는 정답이 없죠. 자기가 생각하는 죽음, 이걸 서로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했을 때 아이들과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의 담론을 나눠보자. 삼죽담에서 아이들과 얘기하는데,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 세션이 그러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때 삶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반대로 그 다음 회기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그랬더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많이. 아, 이런 거구나. 결국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결국 여러분들 죽음 이야기만 안 했나요?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나누지 않은 문화야. 내 생각에. 마치 두 사람에게 제가 꼰대가 돼가지고 가르치는 입장이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보자.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한번 또 좀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있다든지, 오늘 책에서 좀 못다 소개한 문장이 있다면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인가요? 아니, 마무리를 가기 위해서 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마무리해야죠. 네. 예. 저는 방금 얘기해 주신 그 내용에 이어서 좀 생각나는 문장이 있는데,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삶은 연결돼 있고 따로 별개인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이 죽음 왜 쉬쉬하지? 이 책의 32페이지 위쪽에 보면 이제 세비니의 부인 나오는 부분이죠. 세비니의 부인,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17세기 대표적인 서간문 작가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답니다. 온전히 기독교적인 평온과 고요 속에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다. 어쩌면 산자들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차례가 됐을 때 실천에 옮길 교훈을 얻으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억이 나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저는 죽음을 이제 얘기해야 된다라는 어떤 저희만의 어떤 또 하나의 결론으로서 좀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죽음의 시시하지라는 그 내용 중에, 아니 근데 자꾸 둘 다 쉬운 책만 계속 언급하고, 어려운 책은 이게 언급을 안 해 지금.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네요. 이럴 거면 우리 다음에 쉬운 책만 하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필리프 아레스의 죽음의 역사 책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웠다라는 사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음이 어려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어렵게 알면은 죽음이 어렵구나라는 잘못된 또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네,
네, 예. 이게 이제 애도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애도가 저희가 따로 이후에 또 다룰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책을 오늘 중심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이제 죽음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길긴 한데 제가 중간중간 이제 잘라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을 당한다는 것은 두 가지 상실을 경험하는 일인데,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와 그의 목소리, 몸짓, 신체를 잃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록 사소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 즉 여러분이 사는 곳, 하루하루의 생활 리듬,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 등이 떠받쳐주는 여러분의 안정감을 잃는 일이지요. 이 풍랑 속에서 침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다양한 사례들 중에도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서 그것들이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나타난다거나 더 힘들게 그 아이를 괴롭힌다거나 이런 방식들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표현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닐까. 결국에는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려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지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죽음에 대해 얘기하자 이러면 당황스러워 하는데, 그 죽음을 좀 가깝게 느끼는 그 순간에 죽음을 좀 얘기하는 게 제일 또 장이 열리는 게 아닌가, 그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교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할 게, 애완견의 죽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 누군가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거에서 너무 배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게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너무나 많이 죽음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세월호 사건 때도 그 수많은 죽음이 있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함께 슬퍼해야 될 죽음들, 아니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난 많다. 그런 것이 다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함께 나눠야 될 것 같다. 외국에 갔을 때, 참 외국 얘기 자꾸 하니까 이상한데, 어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포스터처럼 여기서 몇 살 된 사진과 우리 동네에 누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추모합니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꽃을 다 놓은 거예요. 횡단보도에다가, 앞에다가.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애도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는구나, 여러 가지로. 사고 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몇 명이 죽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지점, 이것이 아니라 난 그런 거 보면서 참 다르구나, 접근의 방식이. 그 다음에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니네 운전자 새끼들 조심해 운전, 이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던 누군가 죽었다, 우리는 그를 기억하자.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립니다. 또 오히려 뭐 또 한번 또 추천하고 싶은 문구라든지 글이 있으면 또. 네, 저는 죽어가는 자의 고독 73페이지 이제 하단 부분에 보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좀 길긴 한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억압, 즉 우리 시대의 죽음의 전 영역을 감싸고 있는 불안의 장막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마도 우리는 보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다. 설령 죽음을 더 이상 신비스러운 것으로 제시하지 않게 되더라도 말이다. 죽음은 숨겨야 할 어떤 비밀도 없다. 어떤 문도 열어 보이지 않는다. 죽음은 한 인간의 종말이다. 남는 것은 그 혹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 즉 산자가 가진 기억들이다. 사람들이 죽음을 더 이상 배제하지 않고 인간 삶의 총체적 구성인자로서 인간의 표상 속에 끌어들일 때 스스로를 외로운 존재로 느끼는 갇혀있는 인간이라는 에토스는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만일 인간다움이 사라진다면 인간이 이루었던 모든 것, 세속적 혹은 초자연적 믿음 체계를 비롯해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생명을 바치기까지 했던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질 것이다. 이 문장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다움, 근데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뭐 표지판을 세우기보다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일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공감하고 나누면서 해야 이 죽음이라는 거를 같이 나누고
또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죽음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죽음도 공감해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앞부분에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죽음이 어떤 한 인격으로 있다면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 삶에 모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어떤 존재인데 나를 기피하고 쉬쉬하고 무슨 비밀스럽게 해야 되는 것처럼 죽음을 대하고 있으니 죽음이 한 생명체라면 좀 너무 슬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죽음을 살렸네요. 죽음을 의인화했네. 네. 참 책이 얇죠. 이렇게 하고 책이 74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로 이렇게 책이 마무리되는데 결국 이 책에 25페이지 보면 이런 문장이 또 나와 있어요. 죽어가는 자의 고독에 하단부에 보면 어쩌면 이게 우리의 핵심일 것 같아요. 문제는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해 말해야 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방식이다. 어쩌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자. 오늘 핵심일 것 같아요. 이제 말해보자. 그런데 어떻게 말할 것이냐. 오늘 제가 어떻게 정답을 저희가 내겠어요. 계속 고민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말해가면서 좀 어떤 방식들은 뭐가 있을까. 근데 저는 교과서적인 답은 없다. 좀 내 생각을 우선 말해보자. 각자의 생각을 한번 말해보고 또 책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찾아보자. 그걸 공유해보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 마무리 같은 멘트를 해버렸는데 앞으로 한번 다짐이라든지 오늘 어땠는지 한번 하면서 좀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저는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문장이 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저도 오늘 이제 어떤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즌 1 5회기를 종료했을 때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더 풍성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어서 네, 오늘 다룬 책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건 예전에 모 포털 사이트 웹툰으로 연재가 되었던 거고 책으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죽음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3권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당신이 애써 죽음을 외면하려 해도 죽음은 언제나 당신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다 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받은 느낌이랑 이게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본다면 어떨까? 죽음이 이제 어떤 생명체로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오늘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전 제가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새롭게 드는 생각도 있었고 좀 첫 시간이라 좀 긴장도 되고 하긴 했지만 오늘 또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좀 오늘 시간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네. 이철우 선생님 오늘 어떠셨는지? 네, 마무리를 길게 해주셨네요. 저도 이제 막 입이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좀 길게 해도 괜찮겠죠? 다른 건 아니고 아까 해주셨던 말씀 중에 이제 슬퍼할 죽음들이 많다라는 말을 듣고서 문득 이제 제가 충분히 슬퍼하지 못해서 그 죽음을 불현듯 맞닥뜨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세월호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 죽음을 좀 맞이할 만한 용기가 없었고 외면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를 좀 피했고 근데 문득 4월 16일 어느 주기에서 그거를 좀 맞이했을 때 너무나 슬펐던 지금도 좀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나네요. 죽음은 언젠가 사실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첫 시작이었는데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이제 죽음을 이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우리가 그 방법을 또 이제 논의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나누어야 되는 대상인 것 같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찾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 책이라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이제 책을 통해서 앞으로 또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 좋겠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 예.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좀 무거운 주제를 조금은 너무 무겁지 않게 한번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요. 어쩌면 오늘이 처음 방송인데요. 저희 중에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는 거고, 죽음은 그렇게 우리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항상 죽음과 함께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이라도. 예. 그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한 10살 때부터니까 한 40년 정도 고민해온 주제 같아요. 저는 제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죽겠다고 그래요.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죽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싶다. 왜? 어차피 한 번 사는 거니까. 근데 억울할 것 같다. 내가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간다면 억울해 볼 것 같다. 내가 고민한 걸 너네랑 얘기 나누고 싶다. 죽겠다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방송을 통해서 어쩌면 제가 고민해왔던 것들, 또 두 선생님이 고민하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예.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끝나기 전에 우리 오윤혜 선생님께서 다음 주제 책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즌 1의 2회차는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책 3권을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의 나는 죽음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벼운 그림책이고요. 요리우지 분페이의 죽음 카탈로그, 이 책도 이제 사파와 함께 어른의 그림책 같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셀리 케이건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요 3권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 책을 먼저 읽고 이제 들어주시면 뭔가 좀 더 저희와 함께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까지 책 열심히 읽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회적 기업 우리 동네 이철우였습니다. 네, 오효래였습니다. 예, 안병은이었습니다.